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어깨는 일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돼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로 성인의 60% 정도가 심한 어깨 통증을 겪는 만큼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뚝 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팔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올라오지도 않고 아예 팔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채소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니까 힘이 들어서 안 되겠고 반찬을 못 찍었대요. 제가 먼 데는 가까운 데는 내가 이래 먹었는데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통증의 강도, 보이는 양상이 질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그 치료법 또한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홍진원 원장과 함께 어깨 힘줄 파열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란 보시는 것처럼 어깨와 팔을 연결해서 어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합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가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가 파열, 변형,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증상으로는 어깨 주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등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해 근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고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통증이 심하게 되므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보통 원인으로는 나이,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나 어깨를 무리해서 많이 사용하거나 외상, 스포츠 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정도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파열 여부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함께 통증,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관절 내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부작용에 주의해서 용량을 조절하고 염증이나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고 파열이 진행돼서 힘줄도 약하고 짧아져 있는 경우에는 재파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 및 인공인대, 즉 패치를 이용한 보강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열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하여 위축도 심하고 염증도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오전,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는 이용수 씨는 오늘 병원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시간에 딱 맞춰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는 홍수 씨는 계속되는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검사 후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젠 운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회사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테니스를 많이 치다 보니까 게임을 하고 나면은 뒤에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한 또 일주일 약을 타가 먹고 그 다음에 또 시합 나가고 어깨는 괜찮겠지 이래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5월 한 20일 돼서 부산시 테니스 이제 대회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뚝 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팔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올라오지도 않고 오래돼 가지고 파열 단계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시합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팔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 치료 가서 진료를 하니까 그걸 바로 잡아내시더라고. 벌써 진통제 먹은 게 한 5, 6년 됐습니까? 이래 물어봐서 좀 신뢰성이 많이 가더라고요. 원장님을 보는 순간에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이런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회복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술하신 지 딱 7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착용한 이 보조기를 빼고 네. 운동 범위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 범위를 체크할 건데 화면 정면 보시고 한번 팔 올려보세요. 하시고 버티시고 그거 하실 때 정면 보시고 그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팔꿈치로 대시고 지금보다 조금 올려보세요. 그렇지. 1, 2, 3, 4, 5 천천히 내리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벌려보는 운동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보시고 옆으로 한번 벌려보세요. 그렇죠. 1, 2, 3, 4, 5 그 다음에 끝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밀어주는 운동. 네. 1, 2, 3, 4, 5 천천히. 네. 그럼 뒷짐 한번 접으세요. 네, 잡고 버티시고 1, 2, 3, 4, 5 천천히 내리시고.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회전근개가 파열이 진행돼서 많이 이쪽으로 짧아져 있고 염증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파열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이제 스포츠 활동을 계속 하시려고 하시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인공인대 여기 패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보강술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잘 꼬맸습니다. 운동 범위가 좀 줄어 있는데 요거는 물리치료랑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 열심히 하시면 운동 범위는 조금씩 더 이렇게 좋아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다 보면은 뭔가 짜릿하면서 통증이 오는 네네네.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 통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강도를 높이 해줘야 됩니까? 네네. 그럼 그래서 스톱을 해야 됩니까? 조금씩 더 높이시되 내가 만약에 통증이 좀 심해진다. 그럴 때는 온찜질을 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차근차근히 하시면 그런 찌릿함이나 불편함도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아, 네. 그리고 하루에 그러면 몇 회 정도 하면 적당하십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한 번 했을 때 한 사이클로 네. 20분 정도 하루에 3회 정도 하시면은 충분하게 운동량을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주일에 다시 또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기 환자분은 30년 동안 테니스를 취미 활동으로 해오신 분이십니다. 환자분처럼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오래 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깨 회전근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심했지만 타원에서 약물 주사 치료만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통증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수술자 MRI 보시면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어서 꽤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깨 질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주변에 보시면 염증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고 또 앞으로도 활발한 스포츠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재파열 가능성을 줄이고자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인공인대 즉 패치를 이용한 보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낮은 재파열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열된 인대의 해부학적 정복, 그리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환자분 현재 6주간의 보조기 착용을 끝내시고 제가 통원치료 기간 동안에 가르쳐드린 어깨 운동이랑 도수치료를 비롯한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 전보다 현재 통증도 많이 줄어드시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 그리고 근력도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어깨 질환으로 어깨 통증과 더불어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십견 증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십견은 정확히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의 일종인 그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 단단하게 유착되어서 어깨를 들어 올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과의 차이점은 어깨를 스스로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도 어깨를 올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본인 스스로 어깨를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주변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도 어깨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는 50견의 경우처럼 어깨를 들어 올리기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정밀 검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줄 파열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만큼 어깨 파열이 진행돼서 나중에 봉합하더라도 재파열의 위험성이 높고 재활 기간,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복귀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봉합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파열되어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약한 힘줄이나 짧아진 힘줄을 봉합하게 되면은 처음에 힐링 기간을 얻기 전에 재파열이 오거나 아니면 재파열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봉합된 부위가 약해져서 다시 재파열 오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개발된 수술법이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인공인대, 즉 패치를 이용한 보강술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옷감이 예를 들어서 심하게 뜯어져서 한번 꿰매고 그 위에다가 비슷한 재질의 옷감을 덧대어서 더 튼튼하게 수선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패치를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봉합술을 한 부위에 12주간의 힐링 기간 동안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재파열의 위험성도 많이 낮출 수 있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 많이 했었어요. 사실 너무 이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 지시대로 약 먹고 재활 운동 조금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180도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많이 안심이 되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회사 생활 하는데도 이제 활력이 솟고, 통증은 처음에 이제 수술하기 전보다는 지금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팔이 이제 완치가 되고 하면은 이제 테니스는 그만하고 이제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운동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어차피 수술이 너무 이렇게 큰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테니스를 하다 보면은 양쪽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왼손하고 오른손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너무 이번에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상쾌하지만 김우건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본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는 우건 씨는 어깨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 방문을 미뤘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병을 키운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20년간 그 용접일을 하다가 뭐 요즘 한 6개월 전부터 무다히 좀 어깨가 좀 무다 되게 우리하면서 되게 심하진 않은데, 그래서 그걸 좀 무심코 지나가다가 파스도 바로 해가지고 안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시간 날 때 안 돼가지고 그때 내원했습니다. 약간 찌릿찌릿하고 조금 자다가 좀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좀 낫겠지 하고 막 지나시다 보니까 이런 큰 결과가 초래하네. 어쨌든 간에 수술 잘 돼가지고 막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지금도 뻐근해 아픕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만세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좀 아프시죠? 예, 아픕니다. 예. 천천히 내리시고 예. 뒷짐 한번 접으세요. 이때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합니다. 여기 앞쪽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인대가 파열됐는데 좀 진행돼서 그리고 또 염증도 심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잘 꼼꼼하게 잘 봉합해 드릴 테니까 아버님은 이제 스케줄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치료,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고 제가 이제 외래에서 가르쳐 드리는 어깨 운동이 있거든요. 예.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예전처럼 어깨 특별히 무리 없이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뭐 수술 잘 해가지고 네네네. 일상에 복귀하고 네네. 또 뭐 어쨌든 수술 잘하게 네네.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상기 환자분은 직업적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깨 오래전부터 아파하지만 단순히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아픈 거라고 착각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야간통 및 어깨 운동에 제한이 있어서 내원하셨는데요. 수술 전 시행한 MRI상 보기처럼 회전근개 파열이 꽤 진행되어 있었고 염증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과 같이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전근개 봉합술이라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곧 수술실로 가려나 봅니다. 우건 씨가 마지막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한 우건 씨.
계속되는 어깨 통증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도 오늘 수술로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에 용기를 내어보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봅니다. 환자분 먼저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뼈가 자라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먼저 그 뼈를 갈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이후에 특수하게 제작된 실이 달린 나사못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깨뼈에 박은 후 거기에 달린 실을 이용해서 어깨 관절에 있는 회전근개를 봉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거를 뼈에 부착시키는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 카메라를 삽입해 찢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실이 달린 나사를 뼈에 삽입한 후 나사에 달린 실로 회전근개를 뼈에 붙여주게 됩니다. 영상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병변 부위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미세한 손상까지 진단 가능하며 동시에 치료까지 이루어져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기 환자분 증상이 발현된 후에 병원에 바로 오시지 않아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 수술을 통해서 아주 튼튼하게 잘 봉합하였습니다. 그 봉합된 인대가 뼈에 부착하기까지는 약 6주, 최소한 6주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반드시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무게를 드시거나 과도한 어깨 움직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은 통증 조절 및 이제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시고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게 되면 외래 통원 치료를 통해서 통증 및 그다음에 어깨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다는 뭐 당구도 안 치고 싶고 뭐 취미생활 뭐 급입니다. 그동안 많이 써먹었으니까 조금 쉬고 싶습니다. 말을 들 때는. 여전히 북적이는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 진료를 기다리는 정감년 어머니는 오늘 더 차분해 보입니다. 얼마 전 회전근개 수술을 한 후 드디어 6주간 보조기 착용 기간이 끝나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전근개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열도 심하고 염증도 심했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평상시에 제가 좀 어깨가 좀 많이는 안 아파도 좀 아팠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좌석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 넘어지려고 팍 잡은 게 이 손에 충격이 갔어. 반찬을 못 찍었대요. 제가 먼 데는 가까운 데는 내가 이래 먹었는데 또 내가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CT 가지고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다음에 MRI 찍으러 오세요. 근데 거기 안 가고 딸도 부산에 있고 아들도 부산에 있으니까 엄마 진주서 하면 우리가 엄마 자주 못 가니까 부산 갑시다. 그 바로 따라와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입원을 했죠. MRI 찍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보시더니 너무 많이 심하다고 이틀 밤 자고 입원해서 바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네. 제가 그때 운동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팔 한번 천천히 올려보세요. 위쪽으로. 그렇지. 1, 2, 3, 4, 5. 천천히 내리시고. 발 요래가 내렸습니다. 그때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린 운동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팔 올려보세요. 1, 2, 3, 4, 5. 팔꿈치로 마치고 지금 한 것보다 조금 더 올려보자. 1, 2, 3, 4, 5. 천천히 내리시고. 네, 내려보세요. 하시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 상태에서 팔꿈치 90도를 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벌려볼게요. 이걸 좀 더 하셔야겠다. 그죠? 이 상태에서 벌려보세요. 옆으로 하고 1, 2, 3, 4, 5 하고 좀만 더 이렇게 좀 더 벌어지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인공관절을 이렇게 보통의 어깨 모양과는 다른 반대 모양의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고 지금 수술하신 지 이제
7주 됐거든요. 7주 좀 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제 인공관절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지금 좀 더 편해지시고 통증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린 운동이랑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2주 후에 외래 오셔서 다시 운동 범위랑 왜 또 불편한 게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상기 환자분은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이기만 해도 어깨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야간통이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수술 전 시행한 MRI상에서는 보기처럼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위축되어 있었고 보기처럼 염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활동력을 고려하여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깨를 움직이는 인대인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어 기능을 상실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어깨의 모양과는 완전히 반대 모양의, 보시는 것처럼 반대 모양의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어깨를 회전 기능, 그 다음에 거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수술법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깨 인공관절 수술법 중에 하나로 어깨 회전근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가성마비 등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흔히 사용하는 수술법입니다. 오늘 정감년 어머니는 도수 치료를 받는데요. 수술 후 재활 치료는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기를 떼고 난 후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조금씩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는 동작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 유착되고 굳어버린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근력을 서서히 강화함으로써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후의 재활치료는 환자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재활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통증도 줄고 관절의 운동 범위도 증가시키며 근육의 이완 또 근력의 강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문가의 지도하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재활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돼서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집에서 하는 운동치료법을 가르쳐 주시대요. 그대로 한 2주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작은 파 같은 거는 조금씩 썰어도 되고 팔 이리 위로 올리도 여기까지 다 올라가고 저 완전히 나으면은 다른 부분도 수술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크게 따로는 없는데 내가 뭐 시골서 뭐 채소 가꾸고 꽃 가꾸고 운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깨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나이 증가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고 많은 분이 알고 계신데 최근처럼 스포츠 활동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환자들의 경우처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증상,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조기에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깨 통증은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팔을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힘줄의 손상이 점점 심해지고 그 범위도 넓어진다고 하니까요. 익숙한 증상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빠른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